안녕하세요. 저는 롱뷰 경찰서의 트레비노 경사입니다. 이 대화는 음성 및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범이 추궁당했습니다. 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피로 얼룩진 현장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출동 중인 모든 유닛, 제가 받은 정보는 키가 큰 백인 용의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출동 바디캠 영상이 있습니다. 살인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살인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관들이 신문할 때 범인의 행동도 조사합니다. 저희는 Law and Crime이 전해드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리건주 경계 바로 북쪽에 위치한 워싱턴주 캘리치 카운티의 한 가정 밖에서 들려온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정오쯤이었고 집 안에는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며 그들은 칼에 찔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방금 도망갔어요. 저게 뭐야? 그가 방금 도망갔어요. 저도 그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는 사라졌어요. 그가 차 안에 있었나요? 그 부분은 못 봤어요. 그는 키가 커요. 제 생각엔 한 180cm대는 되는 것 같아요. 백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출동 중인 모든 유닛, 현재 제가 받은 정보는 키가 큰 백인 용의자라는 것뿐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을 이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여기 안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네, LB가 2명 있어요. 그리고 사실 3명이에요. 한 명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다른 한 명, 그리고 LB 2명이요. 롱뷰 경찰입니다. 그들은 집 안에서 돈 피터스가 목에 찔려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그녀의 남자 인척도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가 걸어서 떠나는지 아니면 차를 타고 떠나는지 아시나요? 그가 걸어서 떠난 것 같아요. 리로이가 말하던 대로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그 사람 몰라요. 그냥 찍었어요. 용의자는 키가 크고 마른 남성으로 도망쳤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도 경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이 용의자와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롱뷰 경찰서의 트레비노 경사입니다. 이 대화는 음성과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롱뷰 경찰서 소속입니다. 저는 크리스 트레비노 경사입니다. 대화는 음성,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방금 내린 그 차가 당신 차인가요? 사실은 그건 제 삼촌 차고요. 곧 등록할 예정이에요. 네. 훔친 건 아니에요. 저한테 체포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로저스입니다. 알렉산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살인 사건 몇 시간 전이었고 경찰이 알렉산더 로저스를 만난 이유는 그의 차 번호판이 차량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바디캠 영상을 이용해 로저스를 신원 확인하는 데 사용했고 그가 범죄 현장에서 도주한 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 차량은 등록이 만료됐고 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호판은 폭스바겐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DMV에 가기 전까지는 번호판을 바꿔달 수 없습니다. 만약 거기서 BMW로 번호판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360달러 듭니다. 와. 저는 막 가던 길이었어요. 지금은 아침이에요. 장을 보고 올라가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런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어요. 문제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고마워요. 이제 보낼게요. 번호판 꼭 떼세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곤란해졌어요. 몇 시간 뒤 이 남자는 집에 들어가 피터스를 목에 찔러 살해하고 그녀의 시동생도 찔렀습니다. 시동생은 위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아 중요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공격한 사람이 집수리를 해주던 로저스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저스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요구했고 그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로저스가 외과용 칼로 그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8일 동안 알렉산더 로저스는 도주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로스앤젤레스에서 추적되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는 뭐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어.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그런 짓도 안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고 그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감복을 입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문관이 저를 보러 올 거라고 했거든요. 신문관이요. 그리고 두 분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 해보자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저도 분명히 알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뭔가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로저스는 왜 구금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그가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는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망 전 맥도날드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그가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죠?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은 제 사적인 일입니다. 알렉스, 취미가 있나요? 네.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과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왜 제가 여기 있는지 그 얘기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저희도 그 얘기도 곧 할 겁니다. 저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당신의 배경이 어떤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당신의 배경을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런 대화에 응하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네,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저도 그래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거 좋아해요. 알겠어요? 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게 그냥 제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덩치도 크고 마음이 넓으며 사람들과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저는 사람들의 미소를 보는 게 좋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좋아요. 알다시피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해요. 뭐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오해 마세요. 힘든 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편하게 제 할 일만 하는 걸 좋아해요. 이를테면 설거지하는 자리에서요. 알잖아요, 그게. 누군가 바로 옆에서 일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어요? 팀워크를 좋아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저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일을 해요. 아시잖아요.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니까요. 어떤 좋은 일 하시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2개나 3개, 뭐든지 원해요.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일을 찾아요. 일을 찾으면 그 일을 계속해요. 알죠? 알죠. 하지만 저는 뭔가를 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저는 일을 맡아서 끝내면 정말 잘해요. 갈 곳에 갔다가 다시 일하러 옵니다. 매일 계속되는 일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괜찮아요. 맞아요.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식당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이든 아니면 다른 직장이든 어디를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대부분 정직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죠?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알겠어요. 저는 새 교회에 다니며 한 곳에만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괜찮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저는 더 많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여러 교회에 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한 교회에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당신은 대답할 수 있죠. 그냥 여기저기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죠? 기독교인이 많을수록 좋아요. 모두 착한 사람들이니까요. 알죠.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7살 때쯤부터요. 그쯤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독교 학교에 다녔거든요. 어느 학교요? 롱뷰나 켈소 알아? 크리스천 저기 크리스천 켈소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센터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큰 흰색 교회가 있었죠. 켈소에. 켈소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때는 큰 흰색 교회였죠. 경찰은 로저스와 그의 배경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그를 편하게 하려고 음료도 건넸어요. 이거이 도와드릴게요, 알렉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일으켜 드릴게요. 더 필요하세요? 더 받고 싶어요.
됐어요. 이번에는 기울이셨어요. 고마워요. 착한 펩시버드 플레이. 미안해요. 그걸 감당해야겠네요. 괜찮아요. 내가 42살이었을 때. 이제 트림도 했으니 왜 그들이 거기 있는지 말해줘요. 알렉스, 너 캘리포니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야? 그냥 방문하러 온 거야. 알잖아. 사람들은 여행도 하고 그냥 와보기도 하잖아요. 난 여기 처음 와봐서 그냥 잠깐 들른 거야. 여기서 특별히 보러 온 게 있나요? 아니요. 누구를 만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온 적이 없어서요.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좋다고 들어서요. 해변을 좀 둘러보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근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례합니다. 아니요, 저는 잠깐 여기 방문하러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살던 워싱턴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워싱턴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해변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찾을 수 있다면요. 저는 워싱턴의 롱비치를 좋아해요. 네, 저는 해변을 좋아합니다. 해변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정말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게 있나요? 정말 평화롭잖아요. 파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해변을 따라 왔다 갔다 걷는 거요. 해변에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냥 평화롭게 생각하고, 새소리를 듣고, 모래를 만져보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바라보고, 물에서 노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 어떤 남자들은 서핑을 하기도 하죠.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도 같은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은 전혀 안 받았어요. 어느 분야에서 훈련 받으셨나요? 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네, 다른 취미도 있으신가요? 어릴 때 하던 게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기술은 없고 그냥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전부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만큼 좋아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취미는요? 독서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성경 외에 좋아하는 책 있으세요? 네, 저는 성경을 좋아해요. 하지만 드라마, 소설이나 클라이브 커슬러 책 같은 것도 좋아해요. 이야기가 있는 책도 있잖아요. 경찰은 그 다음에 그의 피해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신은 돈 피터스를 어떻게 아시나요? 돈 피터스요? 네. 돈 피터스요? 네. 난 돈 피터스라는 사람 몰라요. 저기 앤드류 피터스는 어때요? 앤드류 피터스요? 앤드류? 아니요, 저 두 사람 다 몰라요. 알겠습니다. 롱교에 있는 트루루미 레인에 아는 사람 없으시죠? 누구요? 트루루미 레인이에요. 제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롱뷰 캐소는 아는데 롱뷰 캐소에는 정말 많은 곳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곳들이 있죠. 아니요, 가상의 질문을 하나 피워볼게요. 알렉스, 내가 방금 물어본 집에 간 걸 안다고 하면 어때? 네가 거기 있는 영상도 있어. 네가 내가 뭘 묻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 전에 그 집에서 했던 일이 있었니? 그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야. 그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 일한 적 있나요? 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일했던 특정 고객이나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기억나세요? 저는 제게 고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한두 달 동안 시공 싱글이나 데크 작업 같은 걸로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 데크 같은데 지공 싱글을 깔거나 그런 종류의 작업이요? 아니면 데크 작업에 지공을 씌우는 거라든가요? 데크에 승글을 깔다니.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일은 그냥 데크에 승글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붕에 쓴글을 까는 법을 배웠는데 딱 그 정도였어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일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누가 저를 거기로 연결해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누가 그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당신을 거기로 연결해 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잡일을 구해요. 세이프웨이에 있는 게시판을 보고 그런 식이에요. 저는 여기저기 물어보고 교회에도 가서 잡일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 사람들과 그 일을 연결해주는 특정한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군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알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고려해야 하니까요. 저는 롱규나 켈소에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냥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교회에도 갑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 사람들을 알게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알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저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을 뿐입니다. 어떻게 돌아다니세요? 제가 어떻게 돌아다니냐고요? 주로 조깅하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요. 캘리포니아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여행해서 왔어요. 무엇을 타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여행해요. 알겠어요. 우리는 당신의 검은색 차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나스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며칠 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반 사무실에서 당신과 얘기했죠? 이번 제가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솔직한 겁니다. 알겠어요. 검은색 차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제가 검은색 차를 운전했어요. 맞아요. 제 차는 아니에요. 그 차는 어떤 종류의 차인가요? 어떤 차요? 그건 BMW였어요. 네. 그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얼마나 오래 운전하셨어요? 이틀쯤 운전한 것 같아요. 이 살인범이 방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신문 중에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죠. 경찰은 로저스에게 그가 논 피터스를 죽인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분위기가 격해집니다. 그래서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살인 혐의 체포영장이 있다는 게 혼란스럽습니다. 살인 혐의로요. 그 집에는 다친 사람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당신 이름이 언급됐어요. 뭐라고요? 다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한 명이 가만히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이걸 목격한 증인들도 있어요. 저 집 바로 맞은편에 카메라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신이 막 떠날 때 911 신고가 접수됐어요. 왜 당신 차에서 피 묻은 옷이 나왔나요? 제 차에서 피 묻은 옷이요? 맞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차는 제가 운전하긴 했지만 제 차는 아니에요. 제 차가 아니에요. 저는 차에 대해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 차에서 옷에 묻은 피를 발견한 것과 이 수사 전체에서 당신이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알아요. 그게 제가 들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렉스, 네가 뭘 하는지 묻는 거야. 난 그냥 진실만 말해달라는 거야, 친구. 그게 다야. 난 진실을 말해달라는 거고 우리가 그걸 넘어서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넌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금 네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그 상황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넌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증거도 충분히 있어. 사람들은 차에 옷을 두기도 하지. 그리고 가끔은 알다시피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다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난 그냥 네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 네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난 괜찮아. 나 걱정할 필요 없어. 난 네가 전체 상황을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진짜로. 왜냐면 난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난 이 모든 일에 뒷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듣고 싶어. 알겠어. 그럼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난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알겠어. 알겠어. 누군가가 그래.
알겠어. 나는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있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그래. 좋아. 이제 네가 말하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 그리고 네가 말하길 카메라 같은 게 있다고 했지? 내가 진입로에서 차 빼는 걸 볼 수 있다고? 아니, 난 네가 이유만 말해주길 바랐더냐.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왜라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내가 말 좀 끝내게 해줘. 제발.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네가 나한테 다시 말한 거잖아. 그 나는 이미 내가 무슨 말했는지 알아. 나는 너한테 왜 그런지 묻고 있는 거야. 좋아. 다른 걸로. 다른 얘기로. 살인 무기는 어디에 있고 그게 뭐였지? 꼭 살인 무기 필요 없어. 아니, 꼭 필요해. 네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면 살인 무기가 있어야 해. 맞아. 이 얘기는 이미 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오랫동안 경찰이자 수사관이셨어. 아버지가 공부하신 것도 알고 나한테 말해준 다른 사람들도 알아. 그게 네 아버지잖아. 그리고 나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 누군가가 살인죄로 지목되려면 반드시 살인 무기가 있어야 해. 그리고 난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살인 무기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난 너한테 묻지 않았어. 살인 무기가 뭐야? 알렉스, 난 살인 무기를 묻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 말해달랬잖아. 내가 뭘 왜 했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살인 무기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살인 무기가 뭐야? 어디 있어? 그걸 말할 수 없다면 난 여기까지야. 알겠어. 너도 그게 뭔지 알잖아. 넌 모르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난 그게 뭔지 모르거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알렉스. 넌 살인 도구가 뭔지도 모르잖아. 누군가가 기소되려면 반드시 살인 도구가 있어야 해. 그게 끝이야. 아니, 응. 아니. 살인 무기가 있어야 해.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살인 무기가 없으면 아무도 기소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살인 무기에는 누군가의 DNA가 묻어 있거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이 있거나, 알겠지? 아니면 심지어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묻은 DNA를 다른 것과 유지시키기 위해서지. 그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야? 나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 너희에겐 살인 무기 같은 게 없지? 난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살인 무기가 없다면. 살인 무기가 없다면. 이 차에 칼이 있어. 그게 내 건지 모르겠어. 그래. 알았어. 좋아. 그건 낚시용 칼이야. 괜찮아. 그건 낚시 상자에서 나온 거야. 가서 그걸 확인해봐. 그 칼을 확인해주세요. 괜찮아. 그 칼을 확인해주세요. 자, 갑니다. 제발. 안 돼. 그 칼을 확인해주세요. DNA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집에 있었던 용이잖아. 뭐든지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의 DNA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그 칼 확인해주세요. 확인할 때 제가 있을 겁니다. 하세요. 아니에요. 그 칼을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그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검은 칼집에 들어있고 생선을 자르는 낚시칼이에요. 네.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나머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머지 뭐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당신은 그날 그 시간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너한텐 살인 무기가 없잖아, 친구. 넌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 차에서 칼을 찾았다고? 좋아. 그래.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 네 옷이나 차 안에 있는 물건에 묻은 피가 누군가의 피라면. 자, 거기 차 안에 있는 옷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아. 알겠어. 우리 법의학자들이 조사 중이야. 알겠어. 좋아. 이게 내가 너랑 미개하려는 거야, 알렉스. 나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네 입장과 생각,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무기 있었는지 물어본 적 없어. 살인을 하려면 무기가 꼭 필요해. 강망이일 수도 있고 칼일 수도 있어. 누군가를 위험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지. 뭐든 될 수 있고. 그래. 많은 살인은 맨손으로 일어나. 물론이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무슨 살인 무기라는 건지도 모르겠어. 알렉스, 넌 그게 뭔지 몰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알았어. 미안해. 숨 좀 쉬어, 친구. 손 들어. 살인에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 건 아니야. 다시 말할게. 이것은 펜이야. 알겠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 펜을 들어서 복도에 던졌다고 해서 그 펜으로 메모를 안 썼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들은 여전히 종이에 적혔어. 간지대 펜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것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못되게 구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려는 거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펜이 무기로 사용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펜이 뭔가를 쓰는데 사용되고 그 펜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펜은 버려지는 거야. 맞아. 그리고 그건 종이에 쓰인 글자가 실제로 쓰였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 사용된 무기는 고속도로 옆이나 호수, 쓰레기통 혹은 아무 가게에나 버릴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을 잊지말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요즘에는 증거가 있어. 그것도 똑같이 가치가 있어. 알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알겠지? 알겠어. 자, 내가 너랑 2시간 동안 얘기해봤는데 내 생각엔 넌 그런 일에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네 성장 과정과 교회에서 자란 것, 아버지를 따른 얘기도 했잖아. 맞지? 응, 우리 아버지는 경찰관이셨어. 응. 맞아, 우리 아버지도 조사받으셨어. 응. 어렸을 때 그 사람 경찰차를 타본 적도 있어. 응.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알겠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 그게 다야. 뭐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냐고. 그날 한 일 말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내 말은 보여줘. 알겠어. 뭔가 보여줘. 뭔가 보여줘. 아니, 내가 거기 있는 모습과 너희가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무언가를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런 걸 보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이야? 항상 카메라가 있다고 했잖아.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이것저것 말이 많지. 좋아. 그럼 너희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 행동을 내가 하는 장면이 찍힌 걸 보고 싶어. 집 밖에 있는 카메라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로저의 이야기는 달라질 거야. 그리고 내가 곧 그걸 보여줄게. 신문 중인 형사들은 그가 체포될 때 입고 있던 옷에 대해 물어봐. 블랙잭 할 때 입고 있던 옷이요? 네, 옷 입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제 말은. 하지만 영상이 없다면, 정말로 제가 뭘 하는 영상이 없다면 그건 제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살인 무기까지 없다면 전 끝난 거죠. 있긴 한데 아니에요. 차 안에는 무기로 쓸만한 칼 말고는 다른 무기가 없어요. 네, 하지만 제 지문은 거기 없어요. 피도 묻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피가 묻지 않았어요. 그 칼 사용해봤나요? 무엇을 썼나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닦았어요. 더러웠거든요. 녹슬었어요. 좋은 칼이었어요. 그 칼은 어디서 구했나요? 제가 살던 곳에서요. 저는 트레일러에서 살았어요. 알겠어.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청소를 했고.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낚시용 칼이었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저는 낚시 미끼를 자르거나 아니면 물고기 목을 잘라서 죽이거나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배를 쭉 갈라서요. 그냥 낚시용 칼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요. 저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알렉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당신 차에 있는 물건들이 그 물건에 돔의 피가 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돔이 8월 5일에 갇힌 뒤 살해됐다는 걸 확인했어요. 당신 옷에서 그녀의 DNA나 키가 나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제 옷에 있었다고요? 네.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왜 그게 거기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요. 거의 3시간에 걸친 신문 끝에 알렉스는 자신이 이 살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영상을 보여보라며 따집니다. 또 경찰이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인으로 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오랜만에 다시 얘기하니까 내게 권리고 지문을 읽어줄게. 다음 달 워싱턴에서 내려온 형사들이 로저스를 살인 혐의를 받게 하려고 캘리포니아에서 데려왔고 그 과정의 바디캠 영상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타벅스로 보이는 곳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그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 피터스의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돈 피터스를 찔러 죽인 사람은 처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처남이 그 칼로 자신을 찔렀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오른손에서 그걸 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건 메스였어요. 그렇게. 수술할 때 절개에 쓰는 수술용 메스요. 손잡이가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칼날은 봤어요. 그건 작았어요. 한 1인치 정도 되는 칼날이었어요. 의사들이 그런 걸 쓰는데 얼마나 작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가 실례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놀랬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의도를 몰랐어요. 알겠죠? 그는 이미 전에 저한테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줬어요. 가끔 인생이 참 역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요. 그래서 그는 돈은 그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가 한 일에 정말 놀랐어요. 그는 그녀 뒤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 목이요. 그녀는 내가 손을 대자마자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가 피를 흘릴 때 그냥 돌아섰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쓰러졌어요. 그는 돌아서 자기 목을 그었어요. 그래서 나는 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냐?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나한테 겨눴어요. 그가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했어요. 그의 벽에는 비상용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는 그 상자에 있는 버튼을 눌렀고 그러자 뭐 그런 삐삐 소리가 났어요. 삐삐 그게 비상 소리예요. 그리고 상자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비상 상황이십니까? 뭐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드웨이는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쯤엔 이미 토할 준비가 됐었어요. 돈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나가라고. 저는 네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나갔어요. 로저스는 캘리포니아로 도망쳤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 혐의가 예상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알렉산더 리 로저스는 돈 피터스 살인과 그녀의 시동생을 거의 죽일 뻔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로저스는 약 4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선고를 받을 당시 51세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90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Law and Crime의 On the Case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